이곳은 경상북도 북단 백두대간의 품 안에 안긴 고장 봉화군입니다. 서울보다 넓은 산의 고향으로 면적은 12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태계이양이 산중의 산이라 부른 청량산을 비롯한 해발 1000m의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는 사람은 겨우 3만 명 남짓. 그랬을까요? 이곳의 바람은 언제나 한적하고 자연이 사람보다 먼저 말을 걸어오는 곳입니다. 오늘은 봉화로 1박 2일 가을 여행을 왔습니다. 맑은 공기, 향기로운 바람, 고요한 산과 석찰, 그리고 단풍이 드리워진 아름다운 길까지. 지금부터 봉화에 오면 꼭 봐야 할 곳으로 저와 함께 천천히 가을 여행을 떠나보시죠. 이번 여행은 숲과 심, 예술이 만나는 힐링 공간인 청량산 조각공원 카페와 조선시대로 떠나는 타임머신과 같은 여행, 낚실마을. 나무가 기억하고 그것을 인간에게 오롯이 온기로 전달하는 복제문화 체험장. 천년의 바람이 머무르는 곳 죽서사와 아직도 호랑이가 살고 있는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조금 특별한 곳입니다. 이름도 낯선 하지만 발길이 닿는 순간 마음이 머무는 곳, 바로 청량산 조각공원 카페입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마자 산과 하나 된 카페가 눈에 들어옵니다. 푸른 숲이 지붕을 감싸고 바람이 잔잔히 흘러가는 곳,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여유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카페로 오르는 길, 낮은 언덕길을 따라 가을꽃이 피어있고 마치 예술과 자연이 손을 맞잡고 방문객을 맞이하는 듯 합니다. 카페 입구를 향해 걸어갑니다. 문화 명인이 운영하는 카페인 듯 합니다. 문을 여는 순간 은은한 조명 아래 앤틱한 클래식 소파와 청동 조각상들이 묵직한 존재감으로 서 있네요. 넓은 통유리 창으로는 산의 능선이 그대로 들어오고 따스한 햇살이 실내로 스며듭니다. 따뜻한 황금 칠보석 안반수에 발을 담그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노라니 세상의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합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산과 사슴, 여인의 조각상들이 함께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풍경화처럼 펼쳐집니다. 카페에서 한 걸음 밖으로 나오자 산의 바람이 먼저 인사를 합니다. 언덕길 위에는 예술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작은 미술관이 펼쳐집니다. 아기를 안고 나들이 나온 가족의 평온한 모습을 담은 조각상과 끝없는 순환과 영혼을 기도하는 십장생이라는 작품. 새벽빛이 산능선을 적시는 순간 희미한 빛이 희망의 기운으로 번져나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듯한 아침의 나라도 보이네요. 언덕 오솔길에는 가을 단풍이 빨갛게 물들어 바람과 함께 합창을 하는 듯 합니다. 인간 마음의 쓴맛과 단맛을 금속의 차가움 속에 묵직하게 담아낸 애정이란 작품도 있네요. 저물어가는 황혼처럼 삶의 쇠약이 아니라 한 삶을 마무리하는 고요한 평화와 깊은 회고를 담은 황홀이란 작품도 보입니다. 중국의 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세상의 이치를 차분히 풀어내는 사유와 통찰의 모습도 보입니다.
두 손을 모은 여인은 하늘을 향해 마음 깊은 곳에서 바램을 올리고 그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언덕 위에서 카페를 바라보니 산자락과 작품들 사이에서 카페마저 하나의 거대한 조각처럼 느껴집니다. 자연이 만든 무대 위에 사람과 예술이 조용히 모여있는 한 폭의 풍경. 조각들은 마치 산의 품에서 바람과 햇살을 빌려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자연은 그 작품들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듯 합니다. 다음은 닥실마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닥실마을은 안동 권시의 터전으로 500년이 넘는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조선 중기 문신 권벌이 김효사와의 여파로 고향 안동을 떠나 이곳에 입향하여 집성촌을 이루었습니다. 풍수로 말하자면 마을의 지형이 금닭이 알을 품은 형상이라 하여 금계포란령이라 불렀고 그 이름이 곧 닥실로 굳어졌습니다. 마을 입구에 안내판이 보입니다. 입구의 작은 정자를 지나 마을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가장 먼저 맞아주는 건 넓은 들판입니다. 들판은 예로부터 풍요의 상징이었고 가을이면 황금빛 파도가 물결치며 하늘을 살아갈 힘을 주는 터전이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니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디며 색을 깊게 품은 흙담길이 펼쳐집니다. 담장 위 조용히 걸터앉은 붉은 단풍들이 길 위를 걷는 이에게 고향 같은 따스함을 안겨줍니다. 기와지붕 아래 고요히 앉아있던 옛 가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단정하게 닦인 마루, 오래된 석가래가 마치 먼 과거의 일상을 손끝으로 만지게 하는 듯합니다. 흙담길을 따라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조용한 기계를 품은 한 고택이 눈에 들어옵니다. 을미사병과 단발력에 맞서 유림 중실의 의병대를 조직해 항일의 깃발을 세운 의병장 권세현 생가입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향한 불꽃을 꺼트리지 않았던 그의 삶은 역사의 정언으로 남아 후세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조선 중기의 대학자이자 형조 판서를 지낸 충재 권벌 선생이 머물던 충재 고택입니다. 그는 학문과 재리로 이름을 남긴 동화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낡은 나무 대문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오늘도 묵묵히 서 있습니다. 습가래 아래 고인 그림자와 대문 옆으로 이어진 백랑채의 작은 창문에도 500년의 시간이 묻어나고 이 집을 오가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는 듯 합니다. 고택 뒤편에는 선생의 학문과 수양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석천계곡 거북바위 위에 세워진 청암정입니다. 맑은 바위 위에서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제자들과 글을 논하고 마음을 닦던 공간입니다. 정자의 기와서는 산자락과 닮아있고 계곡물은 과거와 현재 시간을 잇는 듯 지금도 맑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택 안의 단풍나무는 붉게 물들고 파란 하늘이 흙담장 위에 환하게 깃듭니다. 조선의 가을이 통째로 한 채의 집안에 담긴 듯한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마을을 떠나면서 다시 마주한 닭의 상징물은 알을 품은 지형처럼 따스하게 사람의 삶을 품어온 마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봉화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늦은 시각에 도착해서인지 체험장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각에 도착해 목재 전시관과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즐기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시관에는 각종 목재의 결과 쓰임을 보여주는 생활 제품과 공예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체험 프로그램은 작은 목공품부터 생활 소품까지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형 교육으로 사전 전화 신청은 필수입니다. 다음번엔 꼭 사전 전화 예약으로 일찍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쉬움은 살며시 뒤로 넘기고 목재 계단을 올라 야외 정원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계단 끝에 다다르니 눈앞에 들어오는 목재 건물들은 마치 숲속에 숨겨진 펜션처럼 보였고, 나무의 향기가 공기 속에 은은하게 번져. 정원에는 체험장 전망대로 가는 길이 보이고, 학의 조형물이 고요히 날개를 짚은 채 서 있고, 주변에는 붉게 물든 단풍나무가 바람에 살며시 흔들립니다. 작은 빨간 차와 전화부스 그리고 벤치까지 저녁 햇살 아래 작은 풍경들이 한 장의 그림처럼 다가. 오솔길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나무가 인간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무는 인간에게 시간의 기억으로 다가 수백 겹의 나이테는 하늘의 가뭄과 비, 바람과 햇빛을 차곡히 품어내며 우리에게 인내와 순환의 질서를 일러줍니다. 뿌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단단함을 배우게 하고, 줄기와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며 인간이 지향해야 할 성장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나무는 단지 자연의 일부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늘을 내어 휴식을 주고 땅을 내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잘려나간 뒤에도 집과 도구, 예술이 되어 인간의 삶을 뿜어냅니다. 나무는 태어나서 쓰러지고 다시 흙이 되는 그 긴 순환 속에서 인간에게 머물 곳과 되돌아갈 곳을 동시에 가르치는 가장 오래된 스승이자 가장 조용한 친구입니다. 체험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솔향이 길을 이끄는 장평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봉화구는 슬로건으로 파인코피아, 즉 소나무의 낙원이라 불릴 만큼 푸른 숲길과 솔향 가득한 산책길이 많습니다. 이왕 목재 체험장에 들른 김에 늦은 시간이지만 풍겨오는 솔향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 나무 계단을 따라 숲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발 밑에 닿는 황토길은 따뜻한 체온처럼 포근하고, 사방에서 퍼져오는 금강소나무의 짙은 피톤 치드 향은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도심에서 찌든 생각의 먼지를 조용히 털어내줍니다. 솔향은 한편의 명상처럼 마음을 가라앉히고, 바람은 마치 오래된 것처럼 어깨의 무게를 가볍게 털어내줍니다. 걷는 동안 숲은 말없이 많은 것을 전해줍니다. 정막 속에 들려오는 작은 새소리, 나무들이 서로 기대어 서 있는 고요한 질서. 이 모든 풍경이 오늘의 고민을 부드럽게 풀어 피워내고 채우는 자연의 순환을 가르쳐 줍니다. 산책길을 돌아 다시 나무 계단을 내려오며 이 여정을 천천히 접습니다. 짧았지만 기뻤던 솔향의 시간, 봉화 목재 문화 체험장 방문을 이렇게 차분하게 마무리합니다. 밤 공기가 촉촉히 내려앉는 늦은 시간,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현지인이 소개하는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밤 8시 반, 문 닫을 시간이 가까운 것 같은데 여긴 아직도 손님들로 꽉 찼습니다. 현지인이 왜 이 집을 추천하는지 들어오자마자 알겠더군요. 주문한 음식이 나왔는데 돼지 수육에 웬 콩나물, 처음엔 생소했는데 한 입 먹는 순간 이건 반칙입니다. 콩나물 수육에 얹어 한 입 베어 물면 수육의 고소함 사이로 콩나물의 숨이 바르르 살아나며 기막힌 맛 균형이 입안에서 피어나네. 잠시 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추어탕이 상미에 등장했습니다. 시래기 한 줄기마다 흙냄이 잔잔히 배어있고
곱게 갈린 미꾸라지와 들깨가 어우러져 국물은 깊고 묵직한 색을 띠었습니다. 콩나물을 얹으니 시원함이 살짝 더해지고 김치는 칼칼함이 살아나고 국물 한 모금 얼큰하고 따끈한 초탕이 주는 소박한 행복은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는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묘하게 마음을 적시는 초탕 한 그릇, 오늘의 피로는 이 국물에 조용히 놓고 갑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산중턱의 집이 제가 어제 하룻밤 신세를 졌던 지인이 머물고 있는 공간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공기가 맑고 집 주변엔 단풍나무와 장작, 가마솥,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까지 도시와는 다른 삶의 결이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도시의 소음 대신 산세에 이르며 시작하는 하루의 여유로운 삶, 잠시나마 그 안에 빠져들어 봅니다. 봉화여행 둘째 날 아침 식사를 서둘러 마치고 일찍 축서사를 향해 문수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숲 사이로 단풍나무 터널이 산길을 붉게 물들이고 있고 산의 공기 또한 청량해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축서사는 신라 30대 문무왕 13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서 화엄사상을 봉화에 뿌리내리기 위한 수행처였습니다. 축서사는 문수산 기슭 높은 곳에 위치한 사찰로 이곳에서 바라보는 소백산의 쫙 펼쳐진 능선은 절경입니다. 축서사는 독수리가 머무르는 절이란 뜻으로 독수리는 지혜를 뜻하니 곧 큰 지혜를 가진 문수보살이 난 사찰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험준한 문산 뒤 산세가 풍수지리학상으로 독수리 형국이어서 축서사라 지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 차에서 내리자 가장 먼저 제 눈을 사로잡는 것은 보광탑전입니다. 온 세상에 두루 비추는 깨달음의 빛, 그 이름 그대로 부처의 지혜가 사방으로 퍼져나간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속세 흙먼지를 뒤로하고 마음의 결을 한 계단씩 고향 쪽으로 옮기는 작은 의식과 같은 길. 한 걸음 오르면 번뇌가 가라앉고 또 한 걸음 오르면 마음에 맺힌 매듭이 풀리는 듯합니다. 계단 끝에 닿는 순간 드디어 축서사 경내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문수산의 숨결이 고요히 내려앉은 산이 품은 사찰, 그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 봅니다. 가장 먼저 찾아본 곳은 안양원입니다. 편안히 마음을 쉬게 하는 집이란 이름처럼 이곳은 템플스테이를 위한 공간이자 세속의 바람을 잠시 멈추게 하는 작은 쉼터입니다. 저 말의 주변의 심정자학, 마음이 고요하면 스스로 편안해진다는 글귀처럼 산사의 호흡과 맞물린 이 한 줄의 글이 바쁜 일상 속 흩어진 제 마음 한 귀퉁이를 차분히 가라앉혀 줍니다. 좌측에는 단정한 기품을 지닌 정각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심금당입니다. 마음속에 칼을 잡는 집이란 의미처럼 칼은 물리적 무기가 아니라 번뇌를 잘라내는 지혜의 금, 즉 수행자 본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에 서 있노라니 잡념들이 한 겹씩 벗겨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심금당에서 눈길을 돌리니 범종각이 보입니다. 범은 청정한 소리, 즉 부처의 세계를, 종은 그 소리를 세상에 울리는 매개를 의미합니다. 범종각은 세상의 번뇌를 끊고 중생에게 자비의 울림을 전하는 정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덕구는 대지의 생명을, 모구는 물의 생명을, 운파는 허공의 숨결을, 범종은 온 우주의 깨달음을 일으켜 네 가지 울림이 이루어질 때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의 마음이 비로소 깨어납니다. 기확다마리로 시선을 돌리니 저 멀리 소백산 능선이 물결처럼 겹겹이 흘러갑니다. 바람이 능선을 스치며 전해오는 소리마저 마치 범종의 잔량처럼 느껴져 산과 사찰 그리고 나의 호흡이 한 줄의 고요로 이어지는 듯합니다. 선열당이 보입니다. 수행자들이 머물며 마음을 고요하게 다듬는 요사체입니다. 소박한 회색기와
가지런한 기둥의 간격, 오래된 마루의 결 하나까지도 마치 수행자의 호흡처럼 정갈하고 단정합니다. 선열당에 주려는 마치 시간의 문장처럼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곳의 글자 하나, 나무결 하나가 천년의 해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축서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살이 112과를 모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리들을 위해 지어진 오청석탑은 부처님의 전신살이를 봉안한 정멸보궁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5층의 단한 비례와 정교한 조각이 빛을 머금은 듯 서 있습니다. 보물제 1379 괴불탱화와 함께 동화불교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는 오청석탑은 사리창 너머 대웅전을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별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탑 주위를 천천히 돌며 합장하는 순간 2500년 전 부처님의 숨결이 무수산 산자락에 되살아나는 듯한 깊은 경건함이 마음을 채우고 이 고요한 공간에 작은 마음 하나가 은은히 닿습니다. 대웅전으로 오르는 계단 아래 좌우에 우뚝 선 것은 사악함을 막고 성력을 지키는 수호석수 해태상입니다. 해태의 시선을 지나 계단을 밟는 순간 마치 마음속 번뇌 하나씩을 벗어내며 법당으로 오르는 듯 고요한 떨림이 일어납니다. 대웅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오청석탑과 보강탑전이 한 줄기 축처럼 세워지고 그 너머로 소백산 능선이 길게 펼쳐집니다. 이 일직선의 배치는 법계의 질서를 형상화한 듯 장중하면서도 고요합니다. 대웅전 주변에 새겨진 만물계공 심정국토정이란 글귀가 눈에 들어옵니다. 만물은 모두 비어있고 내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 또한 깨끗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 너무 매달리지도 흔들리지도 말고 마음을 먼저 맑게 하라는 오래된 가르침이 조용히 가슴을 두드립니다. 이 순간 복잡한 현대생활 속에서도 나를 단정히 세우는 작은 등불 하나가 마음에 켜지는 듯합니다. 대웅전 안에는 석가모니불이 모셔져 있으며 중생의 고통을 듣고 길을 열어주는 본존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마에는 보물로 지정된 괴불탱의 흔적이 남아 사찰의 오랜 불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괴불탱은 법회나 큰 불사를 할 때 대웅전 밖으로 모셔 걸어두던 대형 불화입니다. 두루 밝히는 빛의 정각이란 의미의 보광전 앞에는 석등이 있습니다. 석등은 부처의 지혜가 어둠을 밝히는 법등으로서 작은 불빛 하나가 마음속 번뇌를 비추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광전 안에 모셔진 석조비로 전화불 좌상은 우주의 진리를 온몸으로 드러내는 부처로 고요한 표정 속에 세상의 모든 법을 비추는 지혜의 중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감싸는 목조 광배는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깨달음이 단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세상 전체로 번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보광전 뒤편의 붉은 사리문에 들었으니 세상의 소음이 단숨에 끊겨나가고 정막이 고요한 파도처럼 번지는 첩양당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마음을 기르고 조용히 쉬는 집이란 뜻으로 수도이성, 성실함으로 도를 지킨다는 주변에 걸린 글귀가 보입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수행성이나 고성 등이 머물며 마음을 닦던 공간으로 붉게 물든 단풍과 낮은 돌담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고요한 수묵과 같은 풍경으로 다가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자리한 우물은 오래전부터 사찰의 맑은 기운을 품은 생명의 눈이었고 그 물을 한 바가지 떠 마시는 순간 몸과 마음이 투명해지는 듯한 청량감이 스며옵니다. 사찰의 마지막 끝자락에는 아미타 삼존불 마애불이 있습니다. 계단 아래 양쪽에 서 있는 흰 코끼리상은 불법을 실어 나르는 신성한 존재로
순백의 마음가짐으로 이곳에 오르라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단 중앙의 용문이는 하늘과 땅을 잇는 영험한 길을 열어주는 상징적인 문양입니다. 계단을 밟고 오르는 동안 세상의 번뇌를 지나 지혜의 문으로 들어서는 듯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계단 끝에 다다르니 거대한 아미타 삼존불 모습이 들어갑니다. 2011년부터 6년 동안 조성되어 2020년에 봉안된 높이 13m, 폭 15m의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애불입니다. 가운데 아미타불은 무량한 빛으로 중생을 극락으로 이끄는 존재이며 좌우의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은 자비와 지혜로 그 길을 돕습니다. 삼존불 곁에 새겨진 사천왕의 섬세한 조각은 불법을 수호하는 위엄을 드러내고 있으며 옆의 석등에는 연꽃 아래 보살상이 새겨져 이 길에 빛을 더합니다. 촉서사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가을이면 붉고 노란 단풍이 문수산 자락을 타고 흘러내려 경내가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이는 곳입니다. 사찰의 고즈넉한 풍경 속을 걷다 보면 마음 한편의 먼지가 저절로 가라앉고 고요한 평온이 깊게 내려앉는 곳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가을 촉서사를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봉화에서의 마지막 여행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을빛이 길가에 흩뿌러져 있네요. 물긋물긋 노랗게 색칠을 한 가로수들이 가을을 한 폭의 풍경화처럼 그려내고 있습니다. 수목원의 입구인 방문자 센터 건물이 보입니다. 백두대간의 숨결을 상징하는 목재 조형물이 길목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작은 장독대 정원과 땅속에 반쯤 묻힌 항아리 물고기가 조곤조곤 말을 건네며 방문객에게 인사를 건네는 듯합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백만낙원이란 다리가 보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큰 기쁨의 정원이란 뜻인 것 같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자연의 기쁨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듯 합니다. 다리 아래 갈 때는 마치 지나간 계절의 숨결처럼 고요히 흔들리고 맑은 겨울물 속에는 가을의 숨결을 흘려보내는 것 같습니다. 꼬마나무 기차는 가을의 추억을 한 조각씩 실어 나르는 듯 합니다. 수목원은 2018년에 정식 개원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산림 생태 수목원으로 무려 5,100헥타르에 달하는 광활한 숲을 품고 있어 고산지대까지는 트램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를 데려갈 호랑이 모양의 귀여운 트램이 보입니다. 수목원은 이미 여름의 짙은 녹색을 누런 빛의 가을 옷으로 바꾸어 입어서인지 쓸쓸함과 여백의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금강소나무는 춥고 열악한 환경에서 서식하여 나이테가 촘촘하고 송진 함량이 많아 잘 썩지 않고 단단하여 궁궐 축조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는 문화재 보관용으로 문화재청과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상침엽수원에서 멸종위기 침엽수와 다양한 침엽수 품종을 한눈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실루엣과 푸른 침엽수가 묵묵히 대비를 이루며 또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길가에 떨어진 누런 낙엽과 빛이 바랜 단풍을 바라보며 인간도 자연도 흐르는 시간 앞에는 결국 하나의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계절이 물들고 사라지듯 인간 또한 시간의 굴리에 기대어 살아가야 함을 색바랜 가을빛이 조용히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쭉 대골락지의 화려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태백산, 설악산 등
해발 1000m가 넘는 고산지대에 분포하는 만병초는 여러 가지 질병에 두루 쓰인다 하여 이름 붙여진 식물입니다. 트램이 곧 종착역 고산지대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종착역에 내리자 반갑게 맞이하는 건 노란 은행나무입니다. 작은 노란 들판과 벤치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백두산 호랑이를 보기 위해 호랑이 숲으로 가고 있습니다. 호랑이 숲에는 현재 백두산 호랑이가 총 6마리가 서식하며 자연 생태 환경에 최대한 가까운 4.8헥타르의 방사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숲의 목적은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멸종 위기종 백두산 호랑이의 생존과 보존, 그리고 백두대간 생태계 복원과 시민교육, 체험을 함께 실천하는 일환이라고 합니다. 숲속을 누비는 호랑이를 보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호랑이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있습니다. 호랑이를 보고 내려가는 길, 개울은 청량한 소리를 내며 맑은 숨결로 흐르고 그 가장자리에 수줍게 서 있는 붉은 단풍이 마치 한 폭의 동양화처럼 아름답습니다. 고산 습원에는 다양한 고산 식물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계절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지형의 시간표를 읽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제 트램을 타고 수목원 출구 쪽으로 돌아가는 중. 출구로 나가는 쪽에 귀여운 감 캐릭터 인형과 작은 감역이 방문객에게 잘 가라고 배웅을 하는 듯해 미소가 절로 갑니다. 예묻지 않은 오지의 순수함과 아름다운 풍경, 느림의 미학, 고즈넉한 사찰의 여유가 있는 동화여행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합니다.